그렇지. 그 정상적인 건축 시장이 형성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이제 주역을 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그 베네핏이 생기고, 그럼요. 그 다음에 그 영역별로 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뿌려져야지 되는 건데, 그게 그게 안 이제, 되니까 아까 사모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뭐 더 이어서 프리츠커상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그럼, 거고. 그게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또 뭐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미디어하고도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자, 어떤 개인이 집을 하나 이제 그 지어야 돼.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고 건설회사 시공자를만 선택을 해서 나 집 하나 지어줘.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설계를 해갖고 오라고 그래. 그럼 뭐 누가 설계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건축사라는 뭐 그런 또 전문 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누구를 어디를 어떻게 가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 근데 요즘에는 그 이런 이제 그 이 인터넷 같은 이제 정보망들이 생겨서 이렇게 그 자판 몇 번 치면 건축가들이 이름이 쭉 뜨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찾아보고 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찾아오는 이제 경우들이 요즘에는 생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아름아름으로 뭐 친구의 친구가 건축을 한다더라. 우리 고향 사람 중에 뭐 어떤 친구가 있다더라. 아니면 어떤 뭐 같이 공부했었던 뭐 사람들 중에 걔가 누가 뭐 건축가 같다던데 걔한테 한번 만나볼까 연락해 볼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잊어버렸던 고등학교 동창들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설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 근데 그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수요자들이 설계를 소비를 해야 되는 설계를 어떤 그 보수를 주고 그 설계를 사가야 되는 소위 이게 소비자들이 어떤 건축가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안 돼. 그 예를 들면 그 변호사들도 보면 뭐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고 형사도 뭐 민사 쪽 해가지고 분야들이 다 이렇게 또 그 변호사라는 전문 분야 속에서도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 특히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뭐 외과, 내과, 뭐 산부인과 무슨 뭐 온갖 그 이 과들이 나눠지면서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은 내 병을 빨리 낫게 하고 안전하게 그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싶을 때는 그 예를 들어 암에 걸렸으면 그 암도 어느 암이냐에 따라서 그 암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줄을 서잖아. 대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건축가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건축가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런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 걸리면 되는 그런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물을 봤는데 그게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건물하고 용도도 같고 규모도 같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저거 누가 한 거냐라고 물어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인 편인데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 클라이언트와 건축가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러니까 언더테이블로 뭔가를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권투 선수를 세계 타이틀 매치를 시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브로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메이커 같은 이제 그런 거라는데 그런 매치메이커 역할을 미디어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공사비에 대한 이제 그런 자금 확보 같은 걸 하는 그런 데에서도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계도 보면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들도 있고 또 상업시설 전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전시장, 전시관 같은 걸 전문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생기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대중적인 파급력이 있는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건축사 시험이 임박하면 설계 사무실에 일하던 직원들이 퇴업을 하거나 휴가를 내거나 왜? 건축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사무실에서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래서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학원 다니고 해갖고 건축사를 땄어요. 그러면 개업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개업하는 거하고 건축가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전혀 다른 거. 상관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건축가의 어떤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수주 하는 패턴을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창들이 다 보면 뭐 재벌 2세, 3세 되는 애들이어서 뭐 초반에는 그랬지만 조금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야, 아무개 나 누군데 너 뭐 건축한다며 설계 하나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야, 이거는 굉장히 타고난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학연이에요. 지연이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대학교 연구실 비빌거리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불러갖고 야, 너 내가 하나 연결해 줄게. 나 맨날 찾아오는 건설회사 누구 있어? 거기 내가 하나 연결해 줄게. 그거 잘 해봐. 아니면 설계 경기 하나 나왔는데 내가 심사위원 들어갈 거야. 너 잘해갖고 한번 내봐. 내가 밀어줄게.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설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 경기가 뭐 이거는 얘기가 너무 수도 없이 나와서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공정한 방식으로 공정은 두 번째고 정말로 건축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뽑힐 수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어느 큰 회사가 이제 설계 경기가 나오니 거기도 이제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주를 하기 힘드니 설계 경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 근데 우리 사무실 캐파로는 설계 능력이 좀 떨어지니 잘한다는 사람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냈더니 옆에서 설계 경기를 소위 홍보하는 담당 임원이 있었어요. 딱 팔짱을 끼고 보더니 저건 당선 안 됩니다.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뭐 일단은 저는 기분이 나쁘죠. 제가 뭐 애써서 생각해서 낸 건데 이런지 아예 그렇게 해버리니.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당선 가능성이 있다. 소위 얘기하는 까이지 않는 그 계획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 사람은 굉장히 혁신적인 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맨날 두들겨 맞는 안이다. 왜냐하면 그 양반 입장은 당선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당선이 돼야 상품성을 따지는 거죠. 네, 당선이 돼야 사무실도 살고 거기에 직원들도 같이 먹고 살고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서로 맞춰 가다 보면 우리나라 건축은 뭐 갈 길이 묘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설계 경기라고 하는 이제 제도의 문제이고 그거는 설계 경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그건 둘째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건축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건축가를 하고 이렇게 그 연결되는 그 루트가 우리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건데, 그 독일 유학 갔다 온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독일에서는 개인이 주택을 하나 지으면 그 지역의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를 하나 있는데요. 나 어디에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걸 보고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스케치 정도 무슨 우리 설계 경기 하듯이 뭐 드르르하게 아웃풋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당신 땅에 이렇게 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거기서 선택이 되면 간택이 되는 거예요. 건축가가.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일반적인 게 되려면 대중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건축가를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나 집 하나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이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또 이제 응모라는 그 친구들도 보면 어떤 그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전문가로서의 오리엔테이션이 과연 되어 있는가. 아까 얘기처럼 요즘에 5년제를 나오고 3년의 이제 실무 경력을 가지면 건축사 시험 칠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건축사가 되면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건축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작가 밑에서 설계를 배우고, 그다음에 현장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보스가 어떻게 그거를 마무리 짓는지를 한 두서너 번 경험을 하면 아마 그때서 이제 나도 이제 집을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게 생기는데, 대형 사무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설계 경기로 위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대형 사무실들, 물론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거겠지. 대형 프로젝트의 한 파트의 한 스텝으로만 3년을 하고, 그러고 나서 3년이 됐으니까 시험 보고 건축사 따면 이제 건축사 자격 가졌으니까 나와서 이제 사무실 오픈을 할래 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나오면 주택도 안 지어봤어. 경험이 없어. 사무실에서는 맨 CAD를 하거나 무슨 뭐 보고서 만들거나 그 3D 같은 이제 그런 작업들만 3년을 내리 하다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포토샵 3년 하고 건축사 시험 봐서 어떤 친구는 계단 전문이에요. 3년 동안 계단만 그린 거예요. 뭐 모형만 만들었다 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만 하다가 나와서 시험 봐갖고 붙으면 개업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가서 그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가 눈에 선하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야, 건축사들 그거 헛거야다. 어떻게 설계도 할 줄도 모르고 현장 관리도 못하고 해서 내가 다 했어.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건축사 별거 아니더라 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점점 더 그게 나빠지는 그런 게 돼버려요. 아까 설계 경기 얘기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했으니까 서구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서구에서도 당연히 학연 지연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 거기는. 그거 없으면 안 돼. 같은 학교 출신이고 서로 친하고 뭐 이런 데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의 한 예가 알레한드로 자이라폴로가 요코하마 페리터미널을 당선했어요. 그때까지 건축계에 별다른 이렇게 두각이 없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게 짠 하고 당선이 됐어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도요이토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고 도는 얘기를 보니까 도요이토가 심사 전에 알레한드로를 어느 다른 뭐 컨퍼런스인가 어디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인사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그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전달했나 봐요. 그랬더니 도요이토가 소위 말하는 밀어준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도요이토가 거기에 안을 냈던 안도다다오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같이 들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 경우는 예를 들어 도요이토가 알레한드로한테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어떤 향을 제공받았다든가 이게 아닐 거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업자적인 입장에서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이런 친구가 건축계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 건축계 전체가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친구를 당선이 되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된 거는 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축 공부를 시작했을 때 들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수님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어. 건축가가 되기 위한 조건, 집이 부자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 집이 부자가 아니면 처갓집이라도 부자여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때만 해도 그때는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도 1, 2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생긴다는 거지. 그 주변에. 우리 집이 부자면 우리 집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집 아들한테 내 설계도 좀 부탁해야지가 될 거고, 아니면 처갓집이라도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출세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그 출세한 친구들이 일을 줄 거다. 나도 사실 보면 내가 했던 일들 중에 이제 어반웨이브도 그렇고 뭐 몇 개는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와서 부탁해서 한 거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재미난 거는 내가 유명한 건축가인 줄을 모르고 그냥 내 친구니까 너 설계한다며 내 거 하나 해줘. 그렇죠. 라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야 이제 네가 그런 거 하는 거였어 라고 이제 나중에는 알게는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건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너무 무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었어. 뭐 교육 뭐 이런 거 다 그러고 해서 이제 그런 건데, 또 하나 재미난 이야기는 일본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건축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건축가가 되기 위한 또 조건이 있어. 뭐냐면 지방 출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가 작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2번 해야 된대. 그것도 설명해 줄게. 지방 출신이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본 사회는 지역성이 굉장히 강해. 큐슈의 부자들은 큐슈 출신 건축가들을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지연 같은 거겠지.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도쿄 출신으로 도쿄에서 건축을 하면 되게 힘들다는 거야. 거기는 너무 그 경쟁이 심해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싹 이렇게 온실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두각을 탁 나타내는 방법. 그렇게 해서 안도도 만들어지고 닭가마스신도 만들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이소잡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이제 키가 작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키가 크면 클라이언트가 올려다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선택이 안 된대.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결혼을 2번 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한 번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건축가는 그 우리나라 현대건설 같은데 그 아들인데 건축가로 일본에서 재혼하지 않은 건축가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 뭐 후미코 마키하고 또 하나가 누구였는가 있는데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건축가가 초년에 고생을 안 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순종적이고 남편만 받들어 모시는 일본 여자라고 하더라도 건축가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축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봐야 되는데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행도 하고 뭐 답사도 가고 뭐 그런 걸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설계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보니까 뭐 구로가와 기쇼, 아라다 이소자키 또 누구 하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을 다 재혼한 사람. 한편으로 수긍이 안 되는 건 아니나 좀 슬픈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느 나라든 건축가가 어떤 그 사회적인 네임밸류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은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만한 대우를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으로 대접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저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의 이 문화의 어떤 그 풍토가 뭐 건축이 별거야라는 대중 감성인 걸로 생각이 돼.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그 독특한 유형의 주거가 이제 전국에 깔리게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는 어떤 뭐 건축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파트만 해도 한 토픽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좀 예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혹은 뭐 그 이른바 개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수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아까 젊은 건축가들의 어떤 돌파구 내지는 등용문 뭐 이런 걸로 해서 설계 경기를 통해서 수주가 다행히 당선이 돼서 수주가 된 경우. 근데 이 단계에서도 많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요. 어처구니 없는. 그 예를 들면 개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정보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유 건축가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죠 라는 쪽이었다면 요새는 클라이언트들이 훨씬 더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이런단 말이죠. 이때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이게 헤게모니를 잡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이 건물 되게 좋더라. 이거 이대로 해줘. 그게 이제 좀 이게 비약이 된 게 교보 회장 같은 분 아니에요. 건축가가 뭐래도 야, 난 저게 좋아서 너한테 시킨 건데 저대로 해내 뭐 이러는 거고 또 이거는 또 제가 직접 겪은 건데 그 서울시에서 했던 그 설계 경기 당선이 됐잖아요. 가갖고 인사를 하는데 대뜸 뭐라 그러냐면 어이 거기 2등한 좋던데 그 2등한 그거 그대로 해주셔 거리낌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내가 설계자를 뽑은 거지 설계 경기에서 설계자를 뽑은 거지 그 안을 뽑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대놓고 해요.